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할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포함한 여성들을 성착취한 사건. 경찰 수사상은 피의자 124명을 검거해서 18명을 구속. 피해 여성 최소 74명, 이 중에 16명이나 미성년자가 있다라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엄벌해야 된다. 그리고 신상도 공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N번방 3대 운영자 중 박사와 와치맨은 검거가 됐고요. 먼저 검거된 와치맨은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가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구형이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거든요. 이 사람은 지난해 10월 달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몰카 범죄, 또 그리고 아동 청소년 영상 그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예. 이 두 가지 혐의인데 9천여 건을 유포했네요. 예. 저는 일단 이게 좀 추가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관련해서 그 텔레그램 관련해서 예. 추가가 된다 그러면 병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형량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됐는 거는 이제껏 했는 거는 그 촬영하고 불법 음란물 9천여 건만 걸렸기 때문에 3년 6개월인데 어쨌든 예. 뭐 형은 좀 약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죄라든가 또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는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들 또 법률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큰 형량은 아니다. 다만 이 9천여 건을 유포한 혐의, 예, 불법 음란물. 근데 여기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형량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죄 양형위원회 지금 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살인죄 기본형이 10년입니다. 10년. 생명을 침해했을 때 10년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건강을 침해했거나 뭐 이런 성적 자유를 침해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그 10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낮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일단 법정형도 낮지만 또 그 거기에 따른 양형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9,000번이면 만약 이게 불법 음란물 9천여 건이 있을 때 이게 9,000건이면 거기에 따른 형들을 다 병합을 해서 덧셈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가중해봤자 원래 법정형의 2분의 1 이상 가중이 안 됩니다. 이게 9,000건이어도 2건일 때랑 9,000건일 때랑 같다. 법정형이 범위가 같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진선미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진선미 의원이 지금까지 단순 다운로드가 처벌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원래 그렇죠. 법 조항에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순 다운로드는 처벌하지 네. 않았죠. 예. 이제 청소년, 미성년,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해서 그것을 다운로드 소지라고 표현합니다. 예. 소지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항으로 아마 이번에 사건도 아마 처벌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각을 하기 어렵고요. 어려우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다운로드한 거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문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막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경찰청장이 N번방 영상 소지자, 유포자도 전원 공범으로 간주한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 26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중복도 있을 거고요. 단순 가담자, 회원이 있을 거고 그걸 갖고 다른 방에 가져가서 유포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유포자는 정보통신망법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경찰청장 발표에 따르면 그렇다면 성폭법 같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신상 뭐 정보가 공개되진 않겠지만 구속이라든지 그 이권 여부도 한번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방에서 예. 안 나오고 계속 있었던 것 자체가 그 박사라던가 이런 주범들이 계속 영상을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막 그 방에서 계속 그 영상을 대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범으로서 그렇죠. 예, 정신적으로 좀 더 해봐라 이렇게 요청했을 부추기는 수도 있어요. 정신적 방조라도
약한 의미의 방조라도 했을 거라고 지금 간주를 요청했으면 교사고 있어서 뭐 응원했으면 방조죄. 예. 그래서 성폭법 뭐 교사 방조가 될 걸로 보이고 그 당연히 또 유포에 보면 정보통신법 위반이 되거든요. 아, 또 다른 그렇죠. 범죄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예. 또 일명 박사 조주빈 어제 한 언론사에서 신상을 먼저 공개했고 오늘 경찰이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내일 오전 피의자 송치할 때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 신상 공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는 최초 공개 사료로 합니다. 그만큼 이 혐의가 위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원래 특정 강력 범죄입니다. 뭐 살인죄라든지 이런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꽤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고유정이라든지 뭐 안인득이. 근데 성폭력 처벌법, 성범죄 관련해서 공개된 사례는 없었고요. 이 법조문은 있긴 한데 이 법조문을 적용해가지고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25조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이게 가장 좀 중요했던 부분이 언론사에서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또 그런 것도 아마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이 조주빈을 포토라인에 못 세운다. 뭐 조국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포토라인 섰네요, 결국. 말이 안 돼요. 예. 야당이고 뭐고. 죄송합니다. 포토라인 부분하고요. 신상 공개하고는 다른 차원의 거죠? 문제입니다. 예. 신상 공개 부분하고 포토라인하고 섞어서 조국 얘기를 무조건 하고 싶은가 봐요. 이거하고 조국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거를 지금 엮어가지고 조국이 엠번방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또 언론도 약간 동조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잘못된 태도고요. 포토라인 쓰는 거하고 신상 정보 공개하는 거는 완전 다른 차원인데 예. 그걸 같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포토라인 쓰게 됐고 이번에. 예. 그런데 지난해부터 공개 소환이나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는데 이번에 포토라인은 왜 서게 되는 겁니까?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거 범죄 혐의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 지금 네. 이 예. 박사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뭐 그 규정과 상관없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간 거니까요. 예. 예, 그 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법률에 따라서 예, 신상을 공개한 예. 것으로. 그러면 신상도 공개하고 포토라인을 뭐 세우게 됐다. 포토라인에 쓴다기보다는 검찰이나 이렇게 송치될 때 이 고유정처럼 보일 겁니다. 그 모습이고 만약에 고유정처럼 스스로 이제 얼굴 가리는 모습, 이른바 머리카락으로 가리는 뭐 그런다면 뭐 얼굴 볼 수가 없지만 머리가 뭐 길지 않을 거니까 아마 얼굴이 정확하게 공개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M번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26만 명이다. 뭐 중복을 감안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26만 명의 신상도 공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 때문에 그 경찰에서 전원을 공범으로 입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공범일 경우에는 특례법 25조를 다시 적용해서 이게 26만 명의 신상이 모두 공개되면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 후폭풍이 생기겠네요. 저는 공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조주빈이가 공개된 것도 사실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법조항은 따져보면. 근데 26만 명 중에 뭐 10만 명일지 몇만 명일지 알 수 없지만 그 많은 사람을 공개하는 거는 일단은 법에는 해당할 수가 있지만 뭐 중대성이라든지 예. 알 권리 이런 거하고는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공직자들이 있으면은 곤란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건 예. 공직자들이나 혹은 그 적극 가담 그 26만 명 중에서 그렇죠. 네. 여러 차례 네. 뭐 다운받고 또 그렇죠. 다른 데로 퍼나르고 이런 사람들은 공개할 수 있겠지만 네. 공개보다는 처벌을 해야 되겠죠. 처벌하면 처벌.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글쎄요, 뭐 얼굴하고 이런 게 다 공개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달리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공직자라든지 사회적 책임이 좀 더 있다면 강하게 처벌하는 건 맞는데 예. 이게 무조건 공개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경찰이 지금 꽤 오래전부터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빨리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게 끝이 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M번방 최초로 만든 사람이죠. 갓갓. 이 갓갓이 아직 도피 중입니다. 네, 갓갓이 최초로 이게 사실 M번방이 박사가 갓갓의 방에 들어가서 새롭게 그 영상들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갓갓이 이게 사실 텔레그램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피난이라 그러는데 자신의 어떤 아이디라든지 보안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실제로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또 외국의 사이트 본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초로 만들었고 가장 뭐 책임이 크다고 봐야 예. 볼 수 있는 갓갓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익명의 사람이 검거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예. 어떻게 좀 찾아내야 될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N번방 사건을 보면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그걸 또 유료로 돈 받고 판매한 거지 네. 않습니까? 뭐 직접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비트코인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성범죄입니다. 좀 이런 말 제가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방송에 얘기하기 이거 사입이 저희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거랑 또 비슷한 것 같고요. 인간의 욕망이나 공포를 정말 교묘하고 집요하게, 예. 교묘하게 악용하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놀랍죠. 처음에 접근할 때는 뭔가 이렇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신상 정보를 캐내고요. 신상 정보를 캐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착취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또 노예연녀라고 표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이런 영상을 찍어라, 이런 사진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인간성을 말종시키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 괴중에 또 미성년 상당히 많고 뭐 성범죄가 뭐 좋은 성범죄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 경중을 좀 따져보면 최악 중에 최악이 아닌가 지금 사건은. 예, 특히 미성년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과거 소련회 때도 그랬고 양진호 사건 때도 그랬고 이 P2P 사이트, 웹하드 이런데 그 불법 동영상이 많이 올라가서 뭐 다운로드되고 이런 범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플랫폼이 텔레그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예. 아까 박주민 변호사가 말한 보안성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익명이죠, 익명. 김명. 예. 예.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은 끝까지 걸리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P2P 사이트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이렇게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다 체포가 되고 하니까 예. 그러면 더 익명이 보장되는 더 익명성이 보장되고 더 보안이 강화된 곳으로 더 가는 게 숨어버리자 이렇게 됐다. 텔레그램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텔레그램도 있고 뭐 다크웹이라고 다크웹도 저는 한 번도 있고요. 이용 못 해본 그런 것도 네.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음지로 가는 거죠. 예, 디지털 기술은 발달하고 법은 못 쫓아가니까 점점 음지로 더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또 음지로 숨어 들어갈수록 범죄 강도가 세진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어차피 다른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자기하고 현실의 자기하고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그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해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진행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소라넷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아직까지 법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처벌이 사실은 가장 처벌하고 또 그리고 법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이런 거 못 빠져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법들이 결국은 통과 뭐 개정도 안 될 뿐더러 옛날 법으로 하기 때문에 다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진짜로 뭐 저희가 성교육 하는데 부모님들이 민망해하지만 성교육이 좀 내실화되고 바른 성관념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어두운 성 욕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음지로 가든 양지로 가든 계속 그 수요가 있고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예. 예. 이거 충격적인 것은 이 가해자들 연령대도 상당히 낮고 피해자들 연령대도 낮다는 게 충격적인데 그렇죠. 지금 보면 그 초등학생 뭐 같은 경우에도 그 이들이 접근을 할 때 게임 아이템을 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접근을 했다 그러고 네. 또 김윤우 변호사 지인의 딸도 휴대전화 바꿔주겠다 이걸로 접근을 한 적이 있었다고요. 휴대전화 모델로 발탁이 됐다면서 발탁된 휴대전화를 주겠다. 예. 개통을 해야 되니까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달라라는 걸 메시지를 받고 아빠한테 바로 얘기를 한 거죠. 그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자기가 모델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그 순간 말 안 하고 한 단계만 더 지나갔어도. 자기 정보를 다 줬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찔하죠. 그래서 그 친구도 엄청나게 분노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듣고. 예. 그리고 실제로 또 초등학생이 피해자가 되기도 했고 말이죠. 네. 예. 근데 우리가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마는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청법이라고 그러죠. 예. 그 미국에서는 종신형도 선고된다고 하는데 이게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법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 무기 5년. 그래서 거의 뭐 살인에 가깝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그렇게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재판에 가서 네. 집행유예도 상당히 많고요. 전직 판사님 왜 그런 겁니까? 이 사실은 피해 정도가 다른 뭐 생명이나 건강이나 뭐 재산 침해보다 아무래도 좀 약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왜냐하면 그냥 화면만 본 거 아니냐, 직접 만나서 뭔가 피해를 주지는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됐을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관념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범죄 양형이 계속 조금씩 올라왔던 건 사실이고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 다른 범죄 양형에 비해서 성범죄 양형이 올라왔던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이번 새 국회에서 살인죄부터 이런 성범죄까지 전반적인 양형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일단 저희 뭐 서부형무소 같은 경우에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는 3년형 받고 실제 복역하고 나오면 오래 못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3년형은 뭐 굉장히 건강에 별다른 무리가 없이 살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교도 행정이 굉장히 선진화됐고 인권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양형이 다시 한번 입법부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조정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들이 판결 낼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많이 깎아줬네요. 일단 전가가 없다. 초범이다. 예,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반성하죠. 뭐 거기서 반성 안 한다고 그럽니까?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네. 또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아까 박준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법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예. 거의 뭐 유기징역으로 가는 경우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찰이나 또 법원도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좀 많이 나올 것 같죠. 예. 예. 사실은 이게 이게 이 정도 형량이면 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텐데, 합의부에서 봤을 때는 뭐 강도 강간 상해, 강도 강간 치상 막 이런 사람들 보다가 요런 죄 보면 사실 조금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직접 살인죄. 대면을 하지 않으니까. 예. 예. 그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그거랑 대조해 보면 더 강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그렇죠. 다르다고 아마. 그게 이제 예. 옛날 예. 판사들 이제 판사님들 기준인데 예. 사실은 좀 지금은 다르다. 현실에 맞춰야 됩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트라우마가 더 생기니까. 평생 그냥 트라우마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훗720님께서 서초 13번 마을버스에서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친절한 기사님 감사 인사하고 싶습니다. 서초 13번 마을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